포토샵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를 혼합할 때 마법 같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렌드 if라는 기능인데요. 다양한 이미지와 레이어들을 혼합할 때 이 블렌드 if는 놀라운 결과를 제공해 줍니다. 자, 오늘은 이 마법 같은 블렌드 if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입니다. 오늘 주제인 이 블렌드 if는 서로 다른 이미지나 레이어들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적용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더욱더 멋지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현재 이 그라디언트 이미지를 보면서 블렌드 if에 대해서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블렌드 if를 실행하는 방법은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아래 부분에 보시면 블렌드 if라는 섹션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설정을 해서 서로 다른 레이어들을 혼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블렌드 if의 옆을 보면 조그만 사각 박스가 보이게 되고, 자,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네 가지의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우선 지금 현재는 이 그레이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레이를 조정하는 방법만 알아도 나머지 레드, 그린, 블루의 색상들을 조정하는 방법들도 똑같기 때문에 우선은 이 그레이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렌드 if를 활용을 할 때 레이어를 혼합할 수 있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디스 레이어와 언더라인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디스 레이어부터 살펴보면 디스 레이어 옆에 보면 0과 255로 숫자가 적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숫자는 지금 조정할 수 있는 슬라이더의 위치의 값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디스 레이어의 이 어두운 부분의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쭉 가져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현재의 어두운 값들, 그러니까 이 슬라이더에서 보면 0에서 지금 옮긴 포인트 70까지의 값을 가진 현재 이 레이어의 값들은 보여지지 않게 되면서 아래의 레이어의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자, 그럼 밝은 부분의 영역도 한번 드래그를 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죠. 자, 밝은 영역의 슬라이더를 쭉 드래그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레이어의 밝은 영역들의 값들이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레이어에 보이는 면은 지금 옮긴 슬라이더의 이 중간 값인 이 부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사라진 부분들의 경계면을 보면 굉장히 뚜렷하게 제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저 부분을 부드럽게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옮겼던 삼각형의 슬라이더를 Alt나 맥상전을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자, 이 나누어진 슬라이더의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최초 옮겼던 포인트 부분부터 나누어진 슬라이더가 옮겨진 값까지의 이 중간 부분이 부드럽게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밝은 영역의 슬라이더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Alt나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반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가져가게 되면 최초 옮겼던 포인트부터 나누어진 슬라이더를 옮긴 부분까지 이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원래대로 놓고 언더라인 레이어를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더라인 레이어는 현재 레이어 때문에 가려진 아래의 레이어들을 이 슬라이더를 조정을 해서 이 슬라이더를 조정했던 값만큼의 값을 우선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현재 레이어와 혼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그럼 언더라인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의 슬라이더를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아래 레이어에 해당하는 어두운 부분의 값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럼 디스 레이어와 좀 개념은 다르게 되죠. 디스 레이어는 어두운 부분의 슬라이더를 쭉 드래그해서 가져가게 되면 현재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들이 감춰지게 되는 것이고, 언더라인 레이어 같은 경우엔 어두운 부분의 슬라이더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 아래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의 값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 부분도 마찬가지로 Alt나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더를 반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이 반으로 나누어진 슬라이더를 쭉 가져가게 되면 최초 옮겼던 포인트부터 나누어진 삼각형의 슬라이더를 옮긴 부분까지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포토샵의 패드 값을 적용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밝은 영역의 부분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죠. 자, 밝은 부분 영역의 슬라이더도
쭉 드래그해서 옮기게 되면 자 이렇게 밝은 영역의 아래 레이어의 색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상위 레이어와 혼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lt나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표면을 처리해 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언더라잉 레이어 부분은 이렇게 옮긴 슬라이더와 자 하이라이트 부분을 옮긴 이 중간 영역의 값은 보여주지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0에서 2초까지 옮겨진 슬라이더의 양쪽에 빈 공간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블렌드 if가 실제 이미지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자 박스가 많이 놓여진 이 중간에 보이는 이 테이블 영역에 텍스트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 툴을 선택을 해주고요. 텍스트를 자 지금 상자 박스가 많으니까 기프트 박스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른 다음에 OK를 해주고요. 자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해주고 자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위치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적힌 텍스트를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된다면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지만 테이블 부분에 페인팅을 한 것처럼 느낌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의 빈 공간을 마우스 더블 클릭해주고 자 레이어 스타일 창을 활성화 해준 다음에 자 언더라잉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의 슬라이드를 쭉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확대를 해서 좀 볼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아래의 영역들의 어두운 부분들이 텍스트 레이어와 혼합이 되면서 이 나무의 재질감이 살아난 듯한 모습이 좀 보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Alt나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아래 레이어와 좀 더 자연스럽게 혼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줄여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마치 페인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이 텍스트 레이어를 아래 레이어와 자연스럽게 혼합을 하면서 페인트한 느낌처럼 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단 블렌드 if를 이렇게만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 컬러 이펙트를 활용할 때도 활용을 하면 블렌드 if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럼 다른 이미지를 보면서 블렌드 if를 활용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이 이미지는 야간에 촬영된 이미지인데요. 자 그럼 이 부분에 어두운 영역들의 컬러 값을 좀 입혀 보도록 하죠. 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 커브를 좀 실행을 해주고요. 자 여기서 블루 색상을 어두운 영역에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를 실행을 해서 쭉 드래그해서 올려주면 자 이렇게 블루 색상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로 색상을 추가해주고 자 어두운 영역에만 블루 값을 적용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자 레이어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열어주고요. 언더라잉 레이어 말고 지금 어두운 부분에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래 레이어의 밝은 부분들은 아래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언더라잉 레이어의 밝은 부분의 슬라이더를 쭉 왼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밝은 영역의 부분들에는 블루 값이 포함이 되지 않게 되고요. Alt나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자 아래 레이어의 혼합 정도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 줍니다. 자 이 정도로 해주고 OK를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 어두운 영역에만 블루 값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커브를 실행해서 자 이번엔 밝은 영역의 색상을 추가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레드 색상을 우선 선택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밝은 영역에는 레드 색상이 추가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옐로우 색상도 좀 추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이 블루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에 클릭을 한 뒤에 아래로 내리면 옐로우 색상이 추가가 되죠. 자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상위는 블루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아랫부분은 옐로우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서 밝은 영역에만 자 색상을 좀 추가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 색상 정도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시 블렌드 if를 실행할 수 있게 레이어 스타일 창을 활성화해 주고요. 자 이번에는 밝은 부분에만 이 색상을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들은 아래의 컬러 값이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언더라잉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의 슬라이더를 쭉 드래그해서 가져오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영역은 블루 값이
적용되고 밝은 영역에는 현재 컬러를 적용했던 값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lt나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고요. 반으로 나누어진 슬라이더를 조금 더 아래 레이어와 혼합될 수 있게 가져가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OK를 눌러줄게요. 자, 밝은 영역에만 색상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현재 모델에도 이 색상 값이 과하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툴에서 브러쉬를 선택해주고, 자, 브러쉬 색상은 블랙으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블랙으로 선택을 해서 채워줘야 이 부분을 가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적용했던 부분들을 블랙을 칠해서 효과를 가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밝은 영역에만 자, 이렇게 색상을 추가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 네온 사인에 좀 더 이펙트를 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에 솔리드 컬러를 실행을 해서 그냥 아무 색상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일단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네온 색상이 비치는 부분들이 밝은 영역이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레이어 스타일 창에서 블렌드 if에서 밝은 영역이었기 때문에 아래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들이 보여져야 밝은 부분 영역에 적용하는 컬러가 적용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언더라인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의 슬라이드를 쭉 가져가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은 영역에만 지금 현재 적용하고자 하는 컬러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Alt나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슬라이더를 반으로 나눠주고요. 자, 아래 레이어와 혼합되는 정도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준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데 색상 자체가 그냥 적용된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네온 사인의 불빛을 굉장히 강조해 줄 거기 때문에 자, 이 블렌딩 모드를 컬러 닷지로 선택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자, 네온 사인에 이펙트를 줄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컬러 부분의 색상을 좀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솔리드 컬러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 주게 되면 자, 이렇게 컬러 픽업 창이 활성화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원하시는 컬러로 다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 정도의 색상을 놓고 OK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적용 전과 적용 후 이펙트가 굉장히 네온 사인에 있게 되고요. 자, 모델의 얼굴 부분과 이 손 부분에 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브러쉬를 선택해주고 브러쉬 색상은 블랙으로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 부분에 적용됐던 값들을 이렇게 지워주는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적용 전과 적용 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눈 부분의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면 맥 상자는 옵션 키를 누르면 되죠. 자, 적용했던 레이어들이 감춰지게 되고요. 다시 Alt나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적용 후에 이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적용 전, 적용 후, 적용 전, 적용 후. 자, 블렌드 if를 활용하면 이렇게 컬러 이펙트에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이미지를 보면서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이미지는 렌즈가 촬영된 제품 이미지인데요. 촬영자의 의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이 조리개 수치와 렌즈 구경이 보이는 이 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 이미지로 촬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디테일을 좀 강조를 한다거나 지금 이 재질감들의 표현들의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이 샤프닝이 좀 더 산다면 의도했던 바를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게끔 표현을 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포토샵에서 재질감이나 이 샤프닝을 살리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필터가 있죠. 자, 그거는 하이패스인데요. 이 이미지에 하이패스를 활용을 해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저 라이트가 닿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하이패스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줍니다. 컨트롤 J 맥상자는 커맨드 J를 눌러서 자,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주고요. 자, 이 레이어를 필터에 들어가셔서 아더에 들어가시면 하이패스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이 하이패스를 클릭해주게 되면 자, 하이패스 값을 적용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 자, 이 하이패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밑에 레디우스 값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이패스를 적용하는 정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게 되면 마치 그 헤일로 형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본인의 이미지를 보시면서
샤프닝의 정도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이 정도 놓고 OK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 하이패스를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이 그레이 색상으로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블렌딩 모드에서 컨트라스트 그룹에 리니어 라이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회색 부분은 가려지게 되고 이 적용되는 하이패스의 값을 좀 더 강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텍스트에 1.4와 85라고 적힌 이 숫자의 텍스트 부분이 좀 더 샤프하게 살아 올라오게 되고요. 자, 나머지 이 재질감들이 표현되는 부분들은 하이라이트가 좀 더 강조가 되면서 이미지가 촬영자가 의도했던 부분에 좀 더 이펙트를 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확인을 해보면 원하지 않는 부분의 영역까지 좀 디테일이 같이 살아나 있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을 블렌드 if를 활용해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의 빈 공간 더블 클릭을 해줘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다시 한번 열어주고요. 자, 블렌드 if에서 언더라잉 레이어의 어두운 부분의 슬라이더를 쭉 가져와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어두운 영역들은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자, 이 스포트라이트가 닿는, 빛이 닿는 부분에만 이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lt나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혼합되는 정도를 설정을 하셔서 지금 빛이 닿는 부분에만, 빛이 닿는 영역에만 이 효과를 적용을 해주면 촬영자가 의도했던 부분에 좀 더 이펙트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현재의 이 이미지는 사막이 보이는 이미지죠. 자, 그럼 현재 이 이미지에 이 아래에 있는 이 구름의 하늘을 아주 쉽게 블렌드 if를 활용해서 합성해 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한 번 더 활성을 해주고요. 자, 지금 현재의 이 이미지에서 이 하늘이 차지하고 있는 색상의 영역은 블루의 색상이죠. 자, 그래서 이 블렌드 if에서 색상 값을 블루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 디스 레이어에 지금 현재 이 레이어의 블루 부분을 제거해주면 아래 레이어에 구름이 있는 하늘을 합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디스 레이어에 블루가 강하게 보이는 이쪽의 슬라이더를 쭉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쉽게 아래 레이어의 하늘을 현재 이미지와 같이 보여주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 않게 하늘을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게 되면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을 너무 가져가게 되면 현재의 레이어의 값들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사라지지 않는 영역까지만 가져가신 다음에 Alt나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고 아래 레이어와 혼합되는 정도를 다시 한번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주면 하늘을 다른 이미지와 아주 쉽게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블렌드 if가 활용되는 또 다른 영상을 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블렌드 if는 이미지를 혼합할 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이미지를 혼합하는 데 있어서 마법 같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블렌드 if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더 멋진 이미지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풀이었고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표현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